가장 오래 했던 거는 이제 공기업을 제가 한 13년 정도 다니고 그만두고서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 좋다는 공기업을 왜 관두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윤지영입니다. 오늘은 잘 나가는 공기업 때려치고 인테리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올파파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파파라는 닉네임에 특별한 네. 의미가 있으세요? 초등학생들이 대대가 유튜브라고 하잖아요. 뭐 유튜브지. 네, 사실 저도 이제 아들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유튜버 같은 거 안 해? 자기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유튜버 동영상 찍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이제 아빠와 아들이 하는, 그래서 그렇게 올파파라고 지었는데, 파파하면 되지 왜 올은 왜 갖다 붙인 거예요? 파파로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아. 많아. 올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 아들은 처음에는 구독자 수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만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흥미 잃었더라고요. 그럼 닉네임 소개는 해주셨는데 예. 우리 올파파님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테리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샤시에 관련된 샤시. 예, 그래서 뭐 샤시 제조, 수리, 뭐 요즘 같이 더운 때는 이제 뭐 환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창문을 많이 여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방충망, 방충망 해야 돼. 그쪽에 관련된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인테리어 예. 중에서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한데 방충망하고 샤시 전문이네. 예. 특화시켰네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보면 LG 하이샤시 되게 많잖아요. 많죠. 뭐 다양하게. 하나 샤시도 있고 하나, KCC. KCC 막 많잖아요. 예. 제조도 하신다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제조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이제 뭐 제조 공장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고객분들한테 주문을 받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나든 KCC든 뭐 LG 샤시든 이렇게 취급하는 각 총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사양에 따라서 주문을 넣고 제조를 하죠. 설치를 해드리고, 근데 물론 AS는 저희가 다 해드리고요. 이제 처음에 제조상에 하자가 있는 거는 물론 그 샤시 제조 회사에서 보증을 하고요. 예. 사이즈는 막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네? 그렇죠. 이사를 하실 때 인테리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죠. 새집 기분을 내려고. 이사. 예. 봄, 가을이 사실은 저희가 가장 바쁩니다. 그럼 완전히 어디 신도시 입주한다. 그거 하나 맡으면 그냥 인생 역전이네. 그렇죠. 그거를 보고 시작을 하긴 했는데 경쟁이 치열해서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약간은 좀 한 세대가 지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산이라든가 그렇지. 분당같이 예,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에 있는 단지를 이제 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일단은 예. 뭐 새 집이야 할 거 없으니까. 그렇죠. 예. 한 10년, 15년 되면 한번 해야 되거든요. 예, 그때 한 번쯤 하시니까 그쪽으로 해서 저는 타겟을 잡았습니다. 그렇구나. 저 분당 산지 오래됐는데 판교는 거의 신도시니까 깨끗한데 예. 임해동 쪽 가니까 아예 그냥 아파트 한 채를 LG에서 꾸며놓고서 예. 구경하는 집 해갖고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하죠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지금 분당하고요, 용인하고 그쪽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분당, 용인, 뭐 예. 일산 요 정도네. 그렇죠. 예. 잘 나가는 공기업에 다니셨다 그랬는데 네, 그렇죠. 어떤 공기업이고 혹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보신 거 있으세요? 휴대폰 판매하는 것도 해보고 모 백화점에서 VIP 대상으로 하는 뭐 이제 발렛 서비스. 발렛 파킹. 오. 예. 가장 오래 했던 거는 이제 공기업을 제가 한 13년 정도 다니고 그만두고서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 좋다는 공기업을 왜 관두신 거예요? 제 나이가 올해 42살인데요. 네네. 보통 한 40 초반 정도 되면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한 번씩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이 일을 내가 계속 하면서 가늘고 길게 가는 이런 직장 생활이 좋은가? 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제가 결심을 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재수 씨가 반대 많이 했죠. 쫓겨날 뻔했습니다. 저도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다가 예. 2005년 36살 때 예. 뜬금없이 사업한다고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수업료를 냈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가 되는데 예. 한 번 꽂히면은 남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 맞아요. 저도 그래요. 주변에서 뭐 와이프뿐만 아니고 심지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방송이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별의별 욕을 제가 다 들으면서까지도 안 들리더라고요. 안 돼요. 예. 제가 했던 사업 자체가 그냥 나중에 나이 먹고 여유 있을 때 그냥 취미로 하면 되는 거였는데 네네네. 그걸 30대 시작하니까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난 될 것 같은 거야. 저도 그랬어요. 내 돈으로 하는데 왜 뭔 상관이냐고 했는데 그렇죠. 상큼하게 망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업하려면 네네. 동종업계에서 한 1년 정도는 네. 아르바이트 한다 생각하고 해보시고 예. 될 것 같아서 해도 망하거든요. 그렇죠. 예. 안 하고 하면 바로 망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 여기 앉아있잖아 지금. 저처럼 똑같이 직장 생활 하시다가 뭔가 본인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신데 크게 벌리기는 힘드니까 맞아. 저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보다 먼저 한 입장이긴 하니까, 근데 저는 준비 없이 좀 약간 즉흥적으로 한 게 있어서 주변에 반대도 많고 그랬지만
있지만 만약에 저처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업계에서 아르바이트든 1년 정도는 먼저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해봐야 돼. 만약에 무조건 시작하면 무조건 100전 100패. 그렇죠. 맞습니다. 저만 믿으시면 돼요. 유튜브에도 보면 자영업자들 망하는 얘기가 더 많아요. 조회수도 더 높고 자영업자 잘 되는 케이스는 솔직히 열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제 방송에 나온 자영업자가 수십 명이 넘잖아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신 분들도 많고 특히 그 천안에 망해가는 피자 가게 사장편 봤습니다. 그 동생은 제가 가보기도 전에 망했어요. 지금 투잡디거든요. 고깃집에서 알바하면서 반찬 가게에서 알바하는데 유튜브 대박 났어. 내 거 나올 때 한 8, 90명 됐는데 지금 1000명 넘은 데다가 막 정모까지 하더라고요. 진실성 있게 맨날 올려 그 친구는. 저도 꼭 그렇게 대박나는 자영업자 케이스로 다시 한번 출연하고 싶습니다. 잘 되더라고요. 이 세상이 더 좁은 게 뭔지 아세요? 제 방송에 이동 타워 크레인 기사편에 나온 기사 있거든요. 제 방송 보고 그분이 그 피자 가게 인수했어요. 지금 세계 맥주로 바꿨어요. 잘 되셨으면 좋겠어.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어떤 공기업이었어요? 공기업인데 이제 공연 현장 쪽에서 있었고요. 기획자들이 이제 공연을 섭외를 해오면 출연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공연에 대한 홍보 자료라든가 보도 자료를 만들고 관리를 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왜 안 하세요 지금 나온 거? 월급을 떠나서 제 삶 자체가 되게 윤택해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좋은 건 제가 이제 아이들을 둘을 키우는데 애들이랑 놀아주는 시간이 너무 많고 애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새벽에 나가서 밤에 오니까 얼굴도 못 보거든. 그렇죠. 자고 있는 것만 보다 나오죠. 아빠 또 놀러 오세요 그런 데잖아. 누구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세요는 지금 너무했다. 요즘에는 제가 아침에 둘째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일이 좀 일찍 끝나는 날엔 제가 또 직접 픽업하러 가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재수 씨는 전업주부고 맞벌이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맞벌이니까 나왔지. 그렇죠. 나는 우리 와이프 전업주부인데 사업했으니까. 아무래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막 와이프가 전업이었으면 저도 얘기도 못 꺼냈을 텐데 우리 와이프가 날 말렸어야 되는데 안 말리더라고. 뜬금없이 왜 인테리어 쪽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하고 경력은 얼마나 돼요?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뭐 자기 집을 지어서 디자인을 하고 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 걸 하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전공을 그쪽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건물에 샤시 안 들어가는 데는 없잖아요. 무조건 들어가죠. 요즘에는 샤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걸 준비를 하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아시는 분이 그쪽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부탁을 드렸죠. 나 지금 백수니까 일 좀 조금 가르쳐 줄 수 없느냐.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력은 사실 뭐 4년 차이긴 한데요. 4년 차. 첫 해는 구사수라 그러죠. 그렇게 다니고 한 2년 차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일을 이제 좀 찾아다니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일단은 이제 지인한테 배웠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인이 만약에 자동차 정비했으면 또 정비소 차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네가 하고 싶은 게 정말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와라. 그분도 지금 잘 하고 계시고? 그분도 나름 그쪽에서 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사수한테 배워서 독립을 한 거네? 그렇습니다. 첫 해에는 거의 까먹었어요. 기술을 배우면서 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너무 많아. 독립을 하고 나서는 혼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영업할 때 필요한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러네. 기본적인 자재도 구입하고. 올파파님은 이제 지인 통해서 배워서 한 건데 샤시나 방충망 쪽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럼 맘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매장도 있죠? 저는 아직까지는 매장은 없어요. 오프라인 매장은 없고? 초기 자본금이 적은 것도 장점이 있어요. 난 임대료 막 보증금 막 장난 아니거든요. 물론 크게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사무실이나 공장을 해서 그쪽에다 자재를 이제 준비를 해놓고 하시는 것도 좋은데 싸놓고? 일단은 초기 자본금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네. 부담이 없었네. 그렇습니다. 저는 성격이 미리 준비 다 해놓고 하거든요. 분당 쪽에 매장을 대리석 쫙 깔고 끼깔나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매장이었거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리스크가 큰 반면에 우리 올파파님은 매장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창업을 했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은 방법을 찾다가 이제 이쪽 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배우고 싶으신 분 연락 주세요. 가면 모집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이메일 주소 넣어드릴게요. 잘해주셔야 돼요. 괜히 또. 그럼요. 임재용님 통해서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특별하게 더 디테일한 노하우까지 알려드릴게요. 인테리어 쪽 샤시나 뭐 이런 방충망 쪽 하려면 관련 자격증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장 일을 하는 상황이지만 실내 건축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전산 운영 건축 제도기사 이왕이면 이제 디자인 하려면 이제 CAD는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행정 쪽은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바로 뭐 현장 일을 시작을 하실 거면 일단 저 같은
좋은 사수를 먼저 만나서 제대로 된 일을 배우시는 게 오히려 더 빠릅니다. 지금 매장도 없고 직원도 없을 것 같은데 1인 컴퍼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방충망을 하고 싶다. 네네. 샤시를 하고 싶다. 어떻게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홍보를 주로 거의 90%는 SNS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상담을 1차적으로 하고 샤시를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사이즈를 재야 되기 때문에 방문을 드려서 실측을 하고 견적을 현장에서 내드리고 하신다라고 하시면 주문 제작을 하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블라인드 커튼하는 친구 네네. 있거든요. 그 친구도 지금 대본을 줬는데 네. 나오고 싶다 그래서 예. 오프라인 매장도 있는데 너무 안 된대요. 그래서 블로그를 한 거야. 걔가 블로그에다 올리니까 연락이 오더래네. 저도 사실은 블로그를 처음에는 그 중요성을 몰랐는데요. 한 1년 동안 일 배우면서 제 사수가 그러더라고요. 배우는 동안 일단 블로그부터 해라. 그거를 이제 제가 나중에 독립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터넷 후기를 보고선 그 만족도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 올렸더니 어떻게 알고서 전화가 오더래. 예. 그래서 제 방송에 한번 나와서 하라고 지금 대본 줬거든요. 그런 식이네.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오프라인 매장 없어도 되겠다. 임대료로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젊은 사람들, 저보다 더 나이 어리신 분들이 그런 현장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SNS나 블로그 홍보로 타깃을 해서 장사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에 한번 에어컨 이전 설치하는데 돈 꽤 벌더라고요. 자기도 그냥 뭐 매장이고 뭐가 없어. 전화번호 하나밖에 없어. 에어컨은 보통 성수기 때 월 막 1,000, 2,000씩 찍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 베란다 나가가지고 막 하는데. 그렇죠. 그런 거 정말 위험해요. 아니 강심장이야.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어떻게? 위험한 일을 하시. 샤시도 끼려면은 밖에 나가야 되잖아.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어떡하겠냐. 그냥 먹고 살려면 하는 거죠.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무서워서. 무서운 티 내면 없어 보이잖아. 꼭 참고 하는 거네. 그렇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고객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시죠. 땀 뻘뻘 흘리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눈치 빠른 주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럼요. 주스라도 한 잔 드세요 그러는데 눈치 더럽게 없는 집은 아무것도 안 주면 짜증나겠다. 심지어는 고생했다고 막 밥값 하라고 막 1, 2만 원 더 얹어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1, 2만 원 더 주면 뭐 힘이 나지. 근데 어떤 집은 3만 원짜리 하나 하는데 가가지고 고생대로 해서 막 그 더운 날 가서 했는데 나중에 뭐 물 한 잔도 안 주더라고요. 너무한다. 우리는 막 5분 막 디리는데. 하여튼 이게 인성이 미래다. 인성이 미래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래다 밀고 있거든요. 유행어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겠다. 그렇죠. 둘째 애기 어린이집도 데려다주고 데려오면 막 너무 좋아하겠네. 좋아하죠. 딱 하는데 엄마들만 오는데 아빠가 엄청 뻘쭘하잖아. 되게 뻘쭘하죠. 그죠? 엄마들밖에 없거든요. 저 아빠 건물주인가 보다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는 백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집에 가서 막 쑥덕쑥덕한 거 길동이 아빠 막 노나봐 막 이럴 수도 있잖아. 동네 쓰레빠 끌고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뭐 이렇게 편의점 왔다 갔다 하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장 바쁜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1년 중에? 아무래도 봄, 가을이 이달철이기 봄, 가을이야. 그때가 가장 바쁘고요. 희한하게 봄, 가을에 이사를 많이 가. 방충망은 지금이 가장 바쁩니다. 맞아. 군대 갔다 온 분들 알겠지만 모기장 치고 자잖아요. 네, 맞아요. 와, 구멍 뚫려갖고 모기 들어오잖아요. 밤새도록 암으로 뜯는 거야. 귀신같이 알고 들어와요. 모기가 못 나가잖아. 제가 들어와서 얼마나 짜증나는데. 그럼요. 집에 하나 모기 들어오잖아요. 잡고 자야 돼. 저도 그래요. 앵앵 소리 나면 절대 잠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요. 방충망이 막 뚫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 좀 많이 세졌더라고. 기본 방충망은 철망이 알루미늄 코팅되어 있는 재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햇빛에 노출되고 비 맞고 이러다 보면 한 4, 5년 지나면 이제 녹슬고 부식이 돼서 그래서 약해져서 구멍이 뚫리거든요. 근데 요즘 거 막 기가 막히대 그거. 요즘에는 또 이제 신소재 그래가지고 뭐 섬유 망사, 뭐 낚싯줄, 등산 로프 이런 재질로 쓰이는 그런 반영구적인 재질. 약하지도 않은데 두껍지도 않으면서 이질감도 없어. 그렇죠. 수명도 잘 보이고. 수명은 더 길고. 수명이 길수록 우리 올파파님은 돈 벌기 힘드네. 그 전에 이제 좀 대박을 쳐야죠. 고장 나야지 막 하는데. 그게 문제다. 네네. 방충망, 현관, 방충, 문 이런 거는 그러면 가격은 얼마 정도예요? 그럼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